국립묘지 언덕길은 오늘따라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며 지나가고 그 사이로 검은 벤츠 한 대가 천천히 올라왔죠. 차량 번호판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었지만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차였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 70세 남자가 내렸어요. 한성건설그룹의 회장 한도연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천천히 언덕을 올라가며 익숙한 듯 발걸음을 옮겼죠. 3년째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이 길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선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놓으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한준서 1993년에서 2022년. 그의 유일한 아들, 30살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자식의 이름이었습니다. 준서야. 도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어요. 바람이 그의 회색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 너를 위해서 했던 거였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길 바랐어. 그게 잘못이었을까?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오면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맞은편 언덕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죠. 젊은 여자가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녀의 품에는 1살쯤 돼 보이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준서 씨, 오늘도 저 왔어요. 우리 아기 데리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도연의 귀에 닿았습니다. 도연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방금 그 여자가 뭐라고 했죠? 준서 씨라고. 그 이름,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는 여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자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젖병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목소리를 냈어요. 지금 방금 뭐라 하셨소? 여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드러났죠. 그녀는 당황한 듯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방금 준서 씨라고 했소. 내가 제대로 들은 거요?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기 아빠 이름이에요. 그 순간 도연의 시선이 여자 품속의 아기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눈, 코, 인매가 모두 자신의 아들 준서와 판박이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 저 얼굴형, 심지어 눈썹까지 모두 준서를 닮았어요. 아니,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준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죠. 어디 묘에 온 거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앉아있던 묘비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도연은 천천히 그 묘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죠. 한준서 1993-2022. 도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의 아들, 바로 그 준서였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여자는 누구고 왜 자신의 아들 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품에 안은 저 아이는 대체. 당신은 누구요? 도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윤아린이에요. 준서 씨와 연인이었습니다. 연인?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서에게 연인이 있었다고.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죠. 준서는 늘 자신에게 사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연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 아들이 그런 사실을 숨길 리가 없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반대하실 거라고. 준서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비밀로 했죠. 회장님이라고. 당신이 나를 알고 있었단 말이오? 네, 알고 있었어요. 한성건설 한도연 회장님. 준서 씨의 아버지시죠. 하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여자가 자신을 알고 있었다면
준서도 분명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저 아이는? 도연의 시선이 다시 아기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리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 씨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이. 이름은 준우예요. 준우. 준서의 아들. 자신의 손자. 도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3년 동안 자신에게 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니. 아니,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준서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 여자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온 거였죠. 왜 말하지 않았소? 왜 내게 알리지 않았단 말이오?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했다면 믿으셨을까요? 회장님께서는 준서 씨가 살아계실 때도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만약 준서가 살아서 이 여자를 데려왔다면 자신은 분명 반대했을 겁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에 아무런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냥 준서 씨를 그리워하러 온 거예요. 아이에게 아빠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도연은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우는 작은 손을 입에 넣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동시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피를 이은 손자, 준서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DNA 검사를 하겠소. 도연의 말에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요? 그래.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소? 그 아이가 정말 내 손자인지. 하린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검사하세요. 저는 진실밖에 없으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브랜디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죠.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정원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본 그 아이 얼굴뿐이었어요. 준서를 그대로 빼닮은 눈동자, 작은 손, 그리고 할인이라는 여자의 눈물. 모든 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 도연은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회장의 호출에 비서실장 김태수는 30분 만에 도착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조사해. 윤아린이라는 여자 33살. 오늘 국립묘지에서 만났어. 모든 걸 파악하라고. 어디서 왔고 뭘 했고 준서와 어떤 관계였는지 샅샅이 뒤져. 김태수는 수첩에 재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들이면 될까요? 이틀. 이틀 안에 결과를 내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이틀 후 김태수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서재 소파에 앉아 그 파일을 받아들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아린, 1992년생. 2019년 한성건설 계열사 한성물산 인턴 입사. 6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인턴이었다고. 도연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준서와 할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카페에서,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디서 구한 거야? 할인 씨의 SNS 계정에서 가져왔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접근했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사진 속 준서의 얼굴은 자신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밝고 자유로워 보였죠. 마치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처럼요. 다음 페이지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산부인과 초진. 임신 8주 확인. 2022년 6월 출산. 남아 3.2kg.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2022년 3월이었어요. 그렇다면 할인은 준서가 죽고 석 달 뒤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혼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요. 미혼모 지원금 신청 내역도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 쪽방촌에 거주 중이고요. 생활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수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덮었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파멸시킨 거야. 도연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아들이 저런 여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만약 저 여자만 없었다면 준서는 지금 살아있을 거라고.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확인부터 하시는 게. 검사 따위 필요 없어. 저 여자의 목적이 뭔지 뻔하잖아. 돈이지, 돈. 내 손자라는 걸 증명해서 재산을 노리는 거야. 도연은 브랜디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법무팀 불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준비해.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회장님, 그건 내 말 못 들었어. 당장 하라고. 도연의 고함에 김태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죠. 홀로 남은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아이의 얼굴이 준서를 닮은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준서야, 아버지는 너를 지키려는 것뿐이야. 저런 여자가 내 이름을 더럽히게 둘 순 없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 듯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비서실장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 좀 보십시오. 도연은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한창이었죠. 그리고 화면에 비친 장면에 도연은 경악했습니다. 한성건설 본사 정문 앞이었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로요. 윤아린 씨, 한준서 전무와 정말 연인 관계였습니까? 아이 아버지가 한준서 전무가 맞나요? 한성건설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할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준서 씨를 그리워하러. 그럼 왜 회사 앞까지 오신 겁니까? 저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아기는 그 소음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화면은 그 혼란스러운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리모컨을 내던졌어요. 저 여자가 언론에 흘렸어. 내가 뭐라고 했어? 돈이 목적이라고. 그는 당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여자 당장 쫓아내. 경비 불러서 강제로라도 내보내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도연은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비들이 할인을 밀어내고 있었죠. 제발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 앞을 지나가다가. 거짓말 마시오. 기자들을 불러놓고 무슨 소리요? 도연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은 회장의 등장에 다시 흥분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도연을 향했습니다. 회장님, 손자가 맞습니까?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한성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도연은 기자들을 무시하고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우리 집안 이름을 입에 담아. 돈이 목적이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 같은 거. 닥쳐.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줄 알아. 3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이유가 뭐야? 재산 때문이지, 재산.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죠.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뭘 모른다는 거야? 준서 씨가 왜 그날 차를 몰고 있었는지, 왜 사고가 났는지. 회장님은 정말 모르세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그 사람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할인이 외쳤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죠. 기자들도 경비들도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준서 씨는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하실 게 뻔해서 거절했어요. 혼자 떠나겠다고 했죠.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사고 나던 날, 준서 씨는 절 데리러 오던 중이었어요. 비 오는 밤에 제가 혼자 집을 나가려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서둘러 오시다가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당신이 막지 않았다면 준서 씨는 지금 살아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사랑을 인정했다면 준서 씨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요. 할인의 절규가 회사 앞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준서가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다는 보고를 받았던 그날. 그리고 1시간 뒤 들려온 사고 소식. 아니야. 그럴 리가.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눈에는 진실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냥 준서 씨가 그립고 아이에게 아빠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돈 같은 건 처음부터 바란 적도 없어요. 할인은 아이를 꼭 안고 돌아섰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그날 밤 도연은 다시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3년 전 준서의 사고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그 보고서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오후 9시 45분 강남대로 인근에서 차량 단독 사고, 빗길 과속 추정, 현장에서 사망 확인, 과속. 그렇죠. 준서는 과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렸을까요? 도연은 그동안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준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혼자 떠나려는 할인을 막으려고 비 오는 밤길을 달렸던 겁니다. 내가 막았단 말인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3년 동안 자신은 준서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자신의 고집이, 자신의 욕심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김태수였어요. 회장님, 법무팀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서류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죠. 취소해. 예? 회장님, 무슨 접근금지 가처분 취소하라고. 그리고 DN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알았어. 결과 나오는 대로 내게 보고해.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준서도 저 달을 보며 할인을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밤마다 저렇게 외로운 달빛을 바라봤을까요?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악몽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준서가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도연은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문득 할인이 사는 곳이 궁금해졌습니다. 구로구 쪽방촌이라고 했죠. 자신의 손자가 그런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몰래 구로구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도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갔죠. 쪽방촌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도연은 할인의 집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복도 구석에 서서 귀를 기울였죠. 준우야, 울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분유 타줄게.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지친 목소리였지만 아이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3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어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요.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수상한 남자 2명이 올라왔어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들은 할인의 집 문 앞에 섰죠. 쾅쾅쾅. 거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아린 씨 계시죠? 문 좀 여세요. 남자들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할인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라는 얘기하러 왔어요. 언론에 나돌아다니지 말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 잘못 안 했으면 조용히 계셔야죠. 계속 이러시면 아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남자의 말에 할인이 경악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한성건설은 큰 회사예요.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자들의 재킷 안쪽에 한성건설 경호팀 마크가 보였던 겁니다.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저들을 보낸 거죠?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그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남자들을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차를 타고 사라진 뒤였어요.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회사 내부 누군가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할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요. 도연은 즉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로 직행해서 김태수를 불렀어요. 누가 경호팀을 윤아린 씨 집에 보냈나? 김태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호팀이요? 저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내가 묻는 게 아니야. 누가 보냈냐고. 도연의 목소리가 서재 전체를 울렸어요. 김태수는 급히 전화기를 들어 경호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회장님, 전무님께서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전무, 한민재가. 한민재는 도연의 조카였습니다. 준서가 세상을 떠난 뒤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된 인물이었죠. 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당장 불러. 15분 후 한민재가 서재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습니까? 내가 경호팀을 보냈지. 윤아린 씨를 협박하라고. 민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태연한 표정을 지었죠. 협박이라니요.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요.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내렸나? 회장님께서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준비하셨잖습니까? 당연히 저 여자를 멀리하고 싶으신 줄 알았죠. 민재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조카의 눈빛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 특히 윤아린 씨와 관련된 일은 절대로. 하지만 회장님, 저 여자가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닥쳐. 도연의 고함에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죠. 나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민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태수가 봉투를 건넸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유전자 일치율 99.8%, 생물학적 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 확인됨. 도연은 결과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준우는 정말로 자신의 손자였어요. 준서의 아들이었습니다. 준서야.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3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사실 준서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갔던 겁니다. 바로 준우라는 사랑의 결실을요. 회장님. 김태수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해. 이 결과는 나와 자네만 아는 거야. 하지만 민재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저 아이가 진짜 내 손자라는 게 밝혀지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져. 민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먼저 내가 할 일이 있어. 도연은 그날 밤 혼자 준서의 방에 갔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어요.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준서가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죠.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서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죠. 2022년 3월 14일. 내일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로 했다. 할인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는 반대하실 게 뻔하지만 나는 할인 없이는 살 수 없다. 할인이도 뱃속의 아이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다. 도연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서야, 내가 지키려 했던 게 이 아이였구나. 너는 아버지가 되려 했던 거구나. 도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우는 자신을 발견했죠. 미안하다 준서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의 울음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의 사진이 책상 위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도연은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비서실장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혼자 차를 몰고 국립묘지로 향했죠. 길도 아닌데 묘지를 찾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준서의 묘 앞에 섰어요. 국화꽃 대신 빈손으로 왔지만 할 말은 많았습니다. 준서야, 아버지가 왔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던 한성건설 회장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요.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구나.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내 행복보다 회사를, 체면을 먼저 생각했지. 그래서 너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다 떠나게 만들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계속 말했어요. 할인이라는 여자, 너무 좋은 사람이더구나.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준우, 너를 꼭 닮은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더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준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내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아버지가 지킬게.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언덕을 바라봤죠. 저기 3주 전 할인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가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아기를 업고 천천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죠.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할인도 도연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말을 걸었습니다. 윤할인 씨. 할인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죠. 저번에 한 말들 사과하고 싶소. 할인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요? 이제 믿으시겠다는 건가요? 준우는 내 손자가 맞더군. 도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할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믿으신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회장님은 절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오. 도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조카놈이 제멋대로 한 짓이었소. 내가 몰랐던 일이오. 몰랐다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걸 컨트롤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런 회장님이 자기 회사 경호팀이 뭘 하는지 몰랐다고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이 제대로 관리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미안하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어요. 준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소. 일기장을 봤소. 마지막 날 적은 글을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소.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두 사람을 갈라놨다는 걸. 준서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걸.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할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말씀하신다고 준서 씨가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지. 하지만 도연은 할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남긴 것을 지킬 수는 있소. 당신과 준우를.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쪽 방촌에서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도연의 말에 할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사했소.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소.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제발 부탁이요. 도와주게 해주시오. 준서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이 늙은이가 대신 지키게 해주시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성건설 회장이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이 젊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할인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용서하시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소.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등에 업힌 준우가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도연을 가리켰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처럼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한성건설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장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단상에 도연이 올라섰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 합니다. 한성건설의 미래, 그리고 제 후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녀는 긴장한 표이었지만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준우도 함께였죠. 이분은 윤아린 씨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한준우, 제 손자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고 주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자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주주가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고인이 된 제 아들 준서의 아들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숨긴 게 아니라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나서도 이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죠. 도연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다시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윤아린 씨와 준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는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까르르 웃었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 사랑으로 남긴 선물입니다. 그리고 윤아린 씨는 1년간 경영 수업을 받으며 한성건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한민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설마. 도연은 조카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내 후계자는 윤아린 대표와 내 손자 한준우입니다.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소리쳤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죠. 민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회장님, 윤아린 씨에게 경영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능력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진심은 배울 수 없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윤아린 씨는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그 책임감과 사랑이야말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자격입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반발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결정이 한성건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그는 할인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준서 씨가 사랑했던 이 회사를,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준우가 자랄 때까지 이 회사를 더욱 훌륭하게 만들겠습니다. 준서 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도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할인이 준우를 안고 옆에 섰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아요. 이게 맞는 일이니까. 도연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서야.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늦었지만 내가 원했던 걸 이뤄주고 있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줄게. 그게 아버지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준우가 하늘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마치 아빠를 보는 것처럼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사람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준서야, 내가 가르쳐준 거야.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으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준서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가 된 가족이었죠. 용서는 혈통보다 깊었고 사랑은 죽음마저 이겼습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